철없는 어른들, 오늘은 퀴어 퍼레이드 후기 진행을 맡은 승작가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시험 방송만 처음 녹음하고 사라졌던 우리 유령 패널 바이블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입니다. 퀴어 퍼레이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요번에 서울에서 7월 14일 날 토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이때 서울시청 앞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5만 명, 대략 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는 한 6만 명, 1만 명 정도 들어서 6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이제 친구 따라 아침부터 갔는데 일단 이날이 폭염이었어요. 폭염이어가지고 오늘도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날도 폭염인데 그날도 폭염이어가지고 일단 많이 더웠고, 일단 내릴 때 저희가 5번 출구를 내렸어요. 근데 5번 출구를 내릴 때 이렇게 단체적으로 뭔가 이게 오신 것 같은데 흰 옷을 다들 입고 계셨더라고요. 흰 티셔츠. 그래서 여기는 왠지 퀴어 퍼레이드 축제가 아니라 반대쪽인 것 같은데 해서 나가니까 이제 반동성애 집회 하는 쪽으로 저 나왔더라고요. 5번 출구.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 나눠주는 거를 받았죠. 근데 포스터를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반동성애 하는 시위고, 이제 포스터에는 뭐 반동성애가 준데 뭐 난민도 같이 껴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이슈 뭐가 다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보고 이제 저희는 건너편에 6번 출구에 있는 이제 시청 광장 퀴어 퍼레이드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반동성애랑 난민도 반대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난민이랑 여러 가지 그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회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한 포스터 안에 다 이렇게 반대한다, 뭐 이것도 반대한다, 이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일단 다들 더워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저희 지금 이 팟캐스트 단톡에도 올렸을 텐데 굉장히 다들 더워 보였다고. 실제로도 더웠어요. 저희가 그때 한 12시쯤 도착을 했고요.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 여러 명이서 갔는데 친구들이랑 저랑은 좀 따로 행동했어요. 저는 이제 부스 관람 좀 하려고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 방송 때 얘기했지만 제가 갔을 때가 2015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했을 때 가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가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만 안 가봤는데,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2015년, 16년도에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와서 약간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너무 자극적인 문구나 좀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왜 저래? 이 정도 눈살 찌푸릴 정도로 이제 노출이 좀 심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는 아니고 당연히 몇 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였는데, 올해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라고 하면 아예 못 봤어요. 저는 아예 못 봤고, 그런 노출 이렇게 눈살 찌푸릴 만한 노출도 없었고, 자극적인 문구나 그런 거를 뭐 판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쭉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정의당이나 불교 조계 종에서도 부스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부스에서는 여러 대학교나 이런 인권이나 요번에는 이제 여성인권 단체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를 이 단체에다 기부를 하면 그 부스나 그 부스에서 어떤 뭐 선물, 예를 들어 뭐 깃발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이제 주는 형식으로, 아마 상업적으로 뭘 파는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부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고 가면은 굉장히 바깥에가 시끄러워요. 광장 안이 아니라. 왜냐면 딱 가면은 저 밖에서 마이크를 크게 틀고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이게 태극기랑 성조기도 팔더라고요. 이제 팔고 애국가를 부르고 크게 막 시위를 하니까 안에서는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래를 막 빵빵하게 틀고 공연할 때도 빵빵하게 트니까 밖에가 아예 안 들렸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찍더라고요. 그런 것들 장면들 이제 밖에 시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안에서도 막 뭐라 하고 저는 재밌었던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외국 분들 중에 이제 지저스 예수님 복장한 분이랑도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근데 굉장히 외국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덥고 이제 저희는 점심을 먹고 한 퍼레이드가 한 4시 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시 때부터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가운데 공연 그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 보고 이제 그 공연 바로 옆쪽에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이제 입구 아닌 데에서는 못 들어오게끔 이제 거기가 이제 출발 지점이어서 저희 일행들은 거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경찰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바리게이트 치려고 이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제 퍼레이드 이 퀴어 퍼레이드 한국에서 하는 퀴어 퍼레이드 꽃은 마지막에 하는 이제 그 행진이거든요. 이제 퍼레이드 차량이 있어요. 그때 아마 요번에 서울은 7개인가 8개의 차량이 참여를 했고요. 그 차량이 일정 간격을 두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럼 그 뒤로 혹은 그 양옆으로 저희가 같이 행진을 하면서 그 종각 그쪽 일대를 거의 도로를 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꽃인데 좀 지연이 됐어요. 그 앞에서 한 40분 기다렸는데 그 나중에 축제 끝나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제 그거 축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손에 이제 약간 팔짱 끼고 한 가로 8명, 세로 3명 해가지고 이제 아예 퍼레이드 차량 앞에서 이게 누우셔가지고 경찰분들이 그걸 이제 끌어내리느라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제가 2015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작년에 4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퍼레이드가. 왜냐면 그 들어 눕는 것 때문에 이제 좀만 가면 눕고 경찰분들이 치우고 눕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15년대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부터는 경찰분들이 약간 노하우가 쌓여서 잘 이제 하시더라고요. 바깥에서. 그래서 저희 일행분들도 밖에서 다시 들어올랬는데 막 반대하시는 분인 줄 알고 막 못 오게 했다가 저희 아니라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총 7대 퍼레이드가 했고 저희는 선두에 섰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러쉬 향수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러쉬 화장품 가게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행진을 하는 저는 그건 신기했어요. 러쉬라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같이 행진을 해서 이제 그때 4시 반인가 4시쯤에 퍼레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깃발 같은 거를 막 이제 각자 깃발 자기 학교의 깃발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들고 행진을 했고 이제 각 퍼레이드 행사 차량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노래가 나오고 뭐 요번에 모모랜드의 뿜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돌 노래가 나오거나 혹은 차량마다 다 컨셉이 있어요. 어디는 약간 웨딩 신부 신랑 이렇게 웨딩 컨셉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총 7대인가 8대가 갔고 저희는 선두에 서서 갔죠. 그래서 저희 한 번 정도 그 기독교 한 분이 이게 한 총 3차례에 걸쳐서 앞에 퍼레이드 차량을 맡긴 했는데 금방 이제 다시 경찰분들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나셨고 퍼레이드는 그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됐고 저희는 이제 중간 정도쯤에 이제 대열에선 나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번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감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하다, 너무 노출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를 안 하는 게 사실은 퀴어 퍼레이드 자체가 그 권리랑 그 주장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걸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노출을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기보단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으로 괜찮다 생각을 해요. 부수적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저가
올해 말고 16년도까지 참석을 했을 때의 느낌은 약간 그 노출로 인해서 그게 그 저희 주목적 권리를 보장하고 약간 실제로 있다 이런 게 약간 부수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그 노출도 그렇게 눈살 찌푸리는 노출도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부스에서도 너무 자극적인 문구 이런 걸 안 써서 그런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질문이 있는데 자극적인 문구가 어떤 게 있었어요? 방송에서 말하기 어렵나? 방송이 어려울 정도에 딱 그냥 괜찮아요. 우리는 방송 심의를 받지 않아요. 아 안 되면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성적으로 딱 적나라한 그런 거라고 일단은 지금은 얘기를 해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궁금해. 자꾸 그 얘기만 들으니까. 아 그러면 어쨌든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용어라는 거 아니에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정도의 수위. 2015년에 16년에 뭘 비판을 했냐면 일단 첫째가 그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노출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부스 같은 데서 판매를 하는 쿠키 같은 건데 이제 뭐 용어가 이제 성기 약간 그 딱 진나라한 용기를 이제 해서인데 그 두 개를 이제 가장 욕을 먹었는데 올해는 아마 기부 형식으로 바뀐 거 보니까 뭐 판매를 못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약간 자중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퀴퍼는.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너무 눈살 찌푸릴 만한 의상도 없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올해 인천 9월 달에도 인천에서 연다고 하는데 인천은 우려스럽기는 해요. 아마 경찰들이 그 정도의 노하우가 서울만큼은 없을 테니까. 이제 대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겠지만 요번에 만약에 처음으로 하는 인천도 서울만큼만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서울에는 좋았고 그 시위랍니다. 이 행사잖아요. 축제 그거의 열기가 물론 폭염이 그걸 행진을 끝나자마자 그 폭염 더위가 한 번에 몰려와서 엄청 더웠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요즘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가도 보통 이제 바자회 하듯이 무슨 조그만 샵 만들어 놓고 팔잖아요.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못 하게 한대요. 부스에서 판매하는 거. 네, 그 왜 그런지는 잘 세금을 모르겠는데 못 걷어서 그런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아마 다 약간 기부 형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기부하면 뭐 주는 걸로. 그게 약간 판매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기부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금은 100원도 기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갔다 왔고 저는 이제 인천에 요번에 하는 거를 기대는 하고는 있어요. 우려도 하지만. 후기는 이상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전에 어떤 사회적인 비판받았던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좀 말 그대로 축제 같은 느낌이 네. 많아져서 좋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축제 같은 느낌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더 축제 같았던 느낌은 뭐냐면 비가 안 왔거든요. 큐어 퍼레이드가 서울 큐어 퍼레이드가 거의 매년 비가 왔어요. 그 약간 비가 조금씩이라도. 근데 장마 때 날짜를 잡으니까 그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또. 근데 올해는 비를 피하니 폭염이 왔지. 그러니까 쏟아지면 비가 쏟아지든 해가 쏟아지든.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폭염이다 보니까 약간 퍼레이드 뭐라 해야 되지? 축제? 딱 축제 느낌 났어요. 그 더울 때 그 열기. 그래서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퍼레이드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그런 입장은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하나보다 저는 이제 간 후기 말고 그냥 일상 후기라고 한다면 보통 이맘때쯤 기사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모르는 사람 딱 보고 이거 뭐야 라는 말이 나오는 기사들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뭐 또 하네? 이런 정도 기사? 그러니까 일단 사진이나 내용이 너무 이렇게 확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의 그런 기사는 없었고 그냥 하네? 하는 정도의 기사밖에 기사 없어서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 약간 저도 기사를 보면 큐어 축제 한다. 그리고 반대에서도 반 큐어 축제도 한다.
끝.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그거를 하더라고요. 좀 더 들어가면 똑같이 하는데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막 기사에 쓰냐 안 쓰냐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난리다, 문제다라고 써서 막 또 그러면 또 반대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냐? 이번엔 크게 안 때리니까 또 그렇게 안 나온 것 같고. 근데 그만큼 그 대중들의 시선을 끌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도 아닐까요? 전에 2015년도에 있었던 그런 뭐 과다한 노출 혹은 문제가 될 만한 문구들, 자극적인 문구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사거리가 되잖아. 그 기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니 좀 필요로 한다는 편하게 건 이상하네.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축제가. 이 축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뭔가 맞아, 막 토삭토삭 되고 뭔가 뭐 이놈 저놈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고 자극성이 떨어진 거지. 그냥 또 그거를 조금 더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섹스 퍼레이드 같은 게 없잖아요. 섹스 그런 게 있어요? 엑스포 뭐 그러니까 성적인 걸 주제로 하는 뭐 박람회 뭐 축제 이런 거 없잖아요. 박물관이 있을 성 걸. 박물관이 있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우리 다 알지 이 사람들? 제주도 갔다 오면 의심되는데? 다들 다 가봤어요? 그런 데가 있는지 안 알았어. 가봤어. 몰랐지. 그럼 어떻게 알아? 방금 제일 먼저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약간 너무 티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가둬두잖아요. 책 안에 가둬두든 그죠. 학교 안에 가두든 뭐 어디에 가둬두는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 성적인 걸 드러내놓고 다수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갇혀있는 공간인데 그걸 처음으로 시도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퍼레이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퍼레이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성축제? 이게 좀 멋있게 네이밍 뭐 카니발 섹슈얼 카니발? 뭐 섹슈얼 카니발처럼 해서 그날은 뭐 정말 섹시함을 어필하기 위한 우리가 성적인 생각하는 뭐 브라질 남미 카니발처럼 그걸 넘어서서 제 뭐라고 말했지 각자 넘어서서요? 상상하는 각자 자기가 상상하는 그 정도 이상. 그 이상 그러니까 다들 와서 막 놀래고 갈 정도의 그런 신문물을 볼 수 있는 공간?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 거예요? 정도면? 그런가? 아니, 법보다는 우리나라 도덕관념이랑 굉장히 심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사람들이 무슨 되게 섹시한 속옷? 섹시한 속옷 같은 거 뭐 후기? 무슨 최근에 난제 봤던 이슈. 거는 그런 거 건 그런 거 어디서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뭐지? 가장 최근에 봤던 건 뭐 커플들이 속옷 이벤트를 하는데 무슨 속옷들이 있더라. 뭐 남자들이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제가 볼 때 제품 광고인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일상에서 접할 수가 그 없잖아요.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네. 그런데 올라오는 제품 홍보 뭐, 같은 거. 뭐 남녀 커플끼리 뭐를 네, 한다면 그런 뭐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영상 올리는 근데 거. 제품 홍보 같은 것 같은데 외국은 뭐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쨌든 되게 폐쇄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완전 오픈해놓고 이렇게 축제처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제가 알기론 그 지금 퍼레이드에서 하는 비슷한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뭐 가죽 부츠를 신고 뭐 가죽인데 약간 수영복 같은 사이즈의 가죽 옷을 여자가 입고 막 채찍을 들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쉽게 말하면 초인데 안 뜨거운 초? 그 초를 막 사람 몸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안 뜨거운 초를 파는 그런 아이템? 그런 축제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축제가 만약 있었다면 이게 또 이렇게 공격받았을까? 만약 그걸 하면 또 거기도 사람들이 이거 완전 지금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 이제 그런 축제를 한다고 또 그렇게 했었을 거니까. 그 축제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볼 때 그냥 그 산업 축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아용품 박람회처럼 거기도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산업 박람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세요. 이거 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걸 알리는 장소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곳은 그거에 대해서 막지 않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걸 한다 그러면 그 만약에 코엑스에서는 코엑스 관계자가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 축제일 수 있는데 그게 같이 결부돼 있어서 그런 니즈가 거기에 투영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코엑스에서 하면 거기는 닫혀진 공간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퀴어 프레이드는 오픈된 공간에서 하고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목적이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죠. 퀴어 자체가 목적이니까. 목적인데 그러면은 그동안 비판받은 게 그런 성적인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빼고 한 게
올해 같은 축제였다면 그죠. 사실 그런 게 들어왔었던 이유는 뭘까?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인 거. 그러니까 더 못하게 하니까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걸 조금 더 어필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다들 쳐다보겠지. 그 말한 이슈 같은 거 뭔가 그러니까 재밌을 만한 걸 한 것 같은 느낌. 노이즈 마케팅 느낌. 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가. 그러니까 그거 물론 전 그런 데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 축제엔 가보진 않았는데. 자세히 알고 있어요. 늦었다고요. 아 그럼 뭐 홍보 책자 같은 거 봤어요. 오세요 이런. 아 언제 집으로 와요? 합니다. 홍보 진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매일 들러져 안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 엄마도 그 홈쇼핑 VIP에서 맨날 카탈로그가 오거든요. 어. 다 이유가 있네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고 해외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코난쇼 그 미국 프로그램 네. 같으면 그걸 체험하러 가더라고 독일에. 아뭐 그런 것도 우선 있는 것 같고. 유럽하고 네. 그러니까 서유럽 쪽하고 일본하고 북미 쪽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거 쇼 한다고 거기 하면 포르노 배우들이 와서 그 홍보하고 그런 일도 하고. 아 하긴 배우 그렇지 배우도 산업 그런 거. 근데 한번 그걸 한다고 하면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자극적일 거 아니에요. 그- 막 몸매 쩌는 언니들이. 그 외국 케이블 TV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뉴스 보면 이제 무슨 쇼 한다 코엑스에서 무슨 쇼 한다 뭐 그런 거 하면 취재하잖아요. 삥 돌면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고 그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축제에서 만약에 되게 선정적으로 해서 욕을 먹었으면 그동안 그럼 이거를 만약에 그런 요소를 없이 제한된 그런 코엑스 같은 장소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많이 지탄을 받을까요?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막 가면 거기서 막 동성애 같은 느낌의 뭐 동성 커플들끼리 뭐 그런 이벤트적인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뭔가 홍보적으로. 근데 그거는 축제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업 박람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상품 예를 들면 산업 박람회. 가끔의 페북 보면은 저기 길거리에서 동성 커플이 뽀뽀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입맞춤 키스 정도 하는 거를 이제 막 길거리에서 막 한다면서 이게 누가 올리는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했을 때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밖에서도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어도 손을 잡고 다니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왜 그러니까 안에 그 뭐지? 실제로 그 축제에서 뽀뽀를 한다는 건 아니라 그냥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 굳이 실내에서 할 거면 이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축제가 아니라요. 그냥 이런 성산업 박람회 같은 걸 하면 아, 동성애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성상. 그런 성적 성인권적인 걸 말고 그냥 아까 욕 먹었던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벗고 있냐 막 그런 것처럼 막 갔더니 뭐 남자가 무슨 뭐 가면을 쓰고 위통 까고 뭐 몸에 이렇게 X자 표시로 스티커를 붙이고 뭐 채찍을 들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채찍 사세요. 뭐 그런 산업을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근데 동성애랑 상관없이 그냥 성박람회라고 해서 엑스포를 빌려서 그걸 하는 거면 별로. 근데 딱 거기에 뭐라고 미성년자 하지 않을 출입 것 금지라고 같은데? 딱 붙어 있어요. 거기는. 그걸로 뭐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기사는 나올 생각도 것 같아요. 기사는 나올 것 같아요. 충격적이다. 근데 요새는 또 아, 근데 뭐- 성용품 같은 아니, 거 내 생각은- 판매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 게 종교계가 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퀴어 막 란젤 입고 서 있고 막 모델들 입고. 아니 근데 오히려 종교계에서도 자기들은 성생활 안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가 섞인 게 사실 저는 그 성적인 거를 주로 욕먹기보다 그걸 약간 비판 삼은 것 같거든요. 그 주제를. 그러니까 마치 그걸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주는 아니고 네. 이거를 까고 싶기 위해서 그- 주로 만든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신념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부도덕적한 행위를 하니 부도덕적인 신념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게임 산업도 사실 비판 많이 하잖아요. 뭐 중독이니 뭐 사회의 악이었잖아요. 몇 작년까지인가? 4대 악이었죠. 네, 4대 악 중 하나였죠. 지금 화장품보다 더 많이 팔린 배그가 나온 시점에서 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성을 주제로 상품화 거긴 애들이 가면 뭐 부모님들이 눈을 가릴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막 산업이다. 근데 애들이 안 연트로파크에 애들은 안 성인용품 가지. 샵이 2층짜리 크게 있어요. 데이트 장소로 많이 가요. 아 서울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 약간 연트럴파크가. 샵처럼. 연남동 그 홍대역 바로 옆. 그 길. 예. 가면 바로 있어요. 다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퀴어 퍼레이드랑은 좀 아예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산업을 위해서 이제 네. 성을 상품화시켜서 이제 근데 파는 그래도 거고. 뭔가 욕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건 욕은 별로 하겠지만 안 하고. 근데 그냥- 퀴어보다 훨씬 덜 먹을 것 같아. 그냥 아니 지금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티켓. 그냥 그 그죠. 그냥 뭘 해도 욕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의 욕. 뭐, 아니, 그러면 다 욕할 수 있죠. 웨딩 박람회 결혼을 상품화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아까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다고. 기독교 개신교 쪽이죠.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고 근데 개신교 쪽도 자기들은 섹스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저 말이야. 응. 오히려 개신교 쪽에서는 더 퀴어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반대가. 개신교가 그렇게 교리를 저희 국모에 잘 지키면 돼지고기도 사실상 별도 그 없고. 뭐지 그 뭐냐 그 우리 길에서 보면 이 피켓 들고 예수 불신지요 하잖아요. 포교하시는 분들. 그것도 기독교 교리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아. 교리로 보면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원래 그런 거 자 여기 교리까지 가지 맙시다. 저희 교리의 해석은 저희- 다양하니까요. 우선 나는 저희 신성한 곳에서 얘기합시다. 우선 나는 세례교인. 교회로 갑시다. 나는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 그냥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네, 여튼 퀴어 축제는 그 성적인 거랑 연관을 안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해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동성애 하면 바로 뭐 그 선입견이 딱 네, 그 안 좋은 그런 선입견으로 좀 느니까 성관계 쪽으로 바로 딱 떠올리니까 더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있다 정도로 알리는 걸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목적에서 더 부합을 하고. 약간 인상 깊었던 거라고 하면 부스 편에서 이제 성폭력을 당하거나 이제 인권 차원에서 그런 거 관련된 걸 이제 들어주는 그런 부스들도 있었고 그 매해 퀴어 퍼레이드 축제할 때마다 그 영상이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모님들 특히 이제 그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긴 한데 이제 프리허그 이제 자식들이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저희도 성소수자의 부모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영상들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 좀 게 사회 재밌죠. 활동 뭐 사회적인 어떤 퍼포먼스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대가 이거는 약간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이제 퀴어 퍼레이드는 이제 대부분 이제 20, 30대가 좀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40대에서 70, 80대 정도까지도 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조금 그랬던 건 이제 그 반기독교 반기독교래 그 뭐죠? 반동성애 거기 집회에서 이게 부모님들이 오는데 이렇게 한 7살, 8살짜리 애들이 그 반동성애에 관련된 포스터 이렇게 들고 시위하는 거 보고 저는 그거는 교육으로서도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다 약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책 중 예전에 이제 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프랑스 만화가가 있는데 그 만화가가 단편선 중에 부모랑 애랑 대화하는 게 있는데 애가 왜 나는 나는 왜 종교가 없냐 애들 유치원 애들 보니까 왜 다른 애들은 다 종교가 있던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엄마가 그건 네가 커가지고 정할 문제여서 뭐 아직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믿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걸 봤거든요 단편은. 근데 그거 보고 좀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100%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권을 애기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더 나아가면 어떤 시위할 때 아이들 끌고 와서 그러니까 끌고 왔다는 표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피켓 들고 아이들도 하게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시위여도 그게 옳을까 괜찮은 교육 방식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들이 그게 아무리 좋은 사회적으로 좋다고 큰 그거여도 그거 뭐 교육적으로 넘어간 거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 어쨌든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의 1차적인 어떤 거는 다 부모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함부로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랑 같이 그 아이가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엄마랑 같이 놀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선택권을 위해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경험은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하게 하고 결국 걔가 나중에 결정하게 그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정도가 뭐 시위 참여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강요하는 식으로 하는 건 좋은 쪽 시위든 안 좋은 쪽 시위든 둘 다 그렇게 데려오는 건 별로 좀 구호를 그런 것 같아요. 외치게 한다거나 이거는 그죠.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리고 이제 거꾸로 자식 입장에서도 저도 저가 이제 부모님 대할 때랑 또 특히 엄마 대할 때랑 엄마도 저 대할 때랑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반대하는 게 있으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그거는 숨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차 많아지면은 단절이 되거나 어떠한 그 개인 인생에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이 동성애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일부러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할 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싫거든요. 예를 들어 자식이 그런 걸 숨기는 걸 있게끔 하는 게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후기 이렇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인사라고 끝내야지. 제 퀴어 퍼레이드 후기 끝!